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오늘은 비교 시리즈를 또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나요? 오. 우리가 이전에 GB80과 X5 비교 시승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어디다 GB80을 X5랑 비비냐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다셨는데, 사실 X5랑 뭐 GB80이랑 성향이 다른 차지 차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핫한 차, 바로 제가 국내 1호차로 출고한 제네시스의 GB80, 그리고 벤틀리 SUV의 대표적인 모델 벤테이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마죠? 8,860만 원이고요.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요 3억 5천입니다. 무려 3.5배 정도, 세대 정도의 가격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엄청난 녀석이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에 7인승 옵션을 집어넣어가지고 7인승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인승입니다. 하지만 벤틀리도 요번에 2020년형부터 옵션을 통해서 7인승을 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얘 보면은 별명이 뭔지 알죠? 알죠? 벤테이가란 말이에요. 얘를 형상화해서 제네시스에 나온 벤테이가, 그래서 젠테이가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차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이거 두 개 비교했다고 어디 뭐 GB80이 벤테이가한테 비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뭐 얘가 얘보다 뭐 작겠다 이게 아니라, 과연 국산차 SUV, 국산차에서 가장 비싼 SUV가 세계적인 명차 벤틀리의 명품 SUV와 과연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외관을 넘어갈게요. 솔직히 외관은 호불호가 좀 있지만, 가격을 떠나서 진짜 그냥 디자인만 보면은 솔직히 저는 얘가 더 이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중후한 느낌의 클래식한 벤테이가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좀 더 화려하고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GB80 디자인이 좀 더 눈에 확 들어온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또 뭐가 디자인이 이쁠지 그런 것도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X5랑 GB80 비교했을 때 댓글 좀 많이 달리면서 좀 그런 막 토론 같은 거 너무 좋더라고. 뭐가 괜찮고 뭐가 괜찮고, 물론 뭐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싸우는 이런 건 말고요. 그냥 나는 얘가 이래서 좋다, 나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디자인적인 비교를 했을 때 벤테이가가 더 이쁘다, 제네시스가 이쁘다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또 참고가 또 되고요. 라이트의 디자인이 전면부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얘가 훨씬 더 크다. 근데 저 항상 이야기하죠. 고급 차에는 이런 크롬이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미국 사람들이 이거 고급차는 크롬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면부의 카메라는 얘는 여기에 그냥 그릴에 이렇게 대놓고 좀 나와 있는데, 이 벤테이가 같은 경우 여기 안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숨어 있네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스펙을 비교해보면요,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6000cc의 W12 608마력이고요 가격은 3억 5천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 옵션을 더 터면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B80 같은 경우는 3000cc의 직렬 6기통 278마력입니다. 가격은 8,860만원. 일단 전장의 길이가 좀 비슷해요. 사실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5140mm이고요 GB80은 4945mm. 브레이크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디젤이 출시가 됐지만 북미에는 가솔린이 먼저 출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솔린에는 4P가 달려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이제 출시하는 일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 정도에 2.5 터보 그리고 3.5 터보 가솔린 모델이 아마 출시가 될 거라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브렘보 6P가 들어갑니다. GB80은 2P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승용차 인승, 얘 같은 경우에는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가 선택이 되는데요,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4인승, 5인승, 7인승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벤테이가와 GB80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일단 휠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이 휠의 사이즈 어디가 더 커 보여요? 저는 솔직히 벤테이가 쪽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요? 휠 사이즈가 더 커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 사이즈 휠 인치는 똑같아요. 얘도 22인치고요 얘도 22인치입니다 단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285라 해서 이 그 휠 폭이 좀 더 넓고요 GB80은 265입니다. 요정도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왜 얘가 좀 더 커 보이냐면, 얘가 좀 더 휠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휠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근데 벤테이가는요,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자랑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치는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랑 이런 거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얘도 두 줄이고요, 얘도 두 줄로 좀 더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옆에 라인들 보면은 캐릭터 라인이라서 옆에 라인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좀 해가지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줬다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 이 뒤 부분에 보면 이렇게 뒤줄로 가는 캐릭터 라인이 있어요. 이게 좀 더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얘는 앞부분에 더 들어가는 거고, GV80은 후면부에서 두 줄로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두 차량의 느낌은 굉장히 비슷하다. 자, 후면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저는 벤테이가가 앞에나 옆에 실내는 되게 예쁜데, 후면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러니까 뭐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클래식하고 약간 그 옛날 영국 귀족들의 마차의 후면부의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트렁크 어딨어? 자,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면, 트렁크의 공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입니다 5인승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여유가 굉장히 있는데, 이게 옵션을 통하면 이 뒷좌석에 7인승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있네요. 요거 안 느껴져요? 차가 내려가네요. 내려가죠? 네. 짐을 싣고 내릴 때 아무래도 차 SUV는 차체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넣을 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이거 높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차체를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거, 벤틀리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V80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5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에어서스로 이렇게 통해서 내려가는 건 없어서 그런 기능은 없고요. 사실 트렁크 공간은 얘보다는 저기 벤테이가가 좀 더 넓은 느낌입니다. 사실 좀 더 요 정도? 그렇지 않아요? 한 요 정도가 좀 더 넓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얘가 좀 더 길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좀 더 여유가 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벤틀리에서 진짜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실내예요. 외관도 정말 이쁘고 고급스럽지만 이 실내의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은 정말 웬만한 다른 차가 못 따라올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이 우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촌스럽죠? 근데 벤틀리에 들어가면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진 않고 굉장히 클래식하다. 사실 아마 제가 GV80 때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이뻐요. 투톤 핸들, 이게 보이죠? 핸들 디자인도 정말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고, 공조기에 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버튼들도 그 악기의 플롯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이거 하나를 그냥 뭐 깎아서 이게 아니라 그 통의 이론식의 그 버튼들 하나를 깎아서 만든대요. 보통 이렇게 뭐 붙이고 이렇게 조립하잖아요. 근데 얘는 벤틀리나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 이 버튼 하나하나도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깎아서 만들어서 끼인다고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놀라웠던 부분은 이런 마감들 상태예요. 단차도 진짜 깔끔하고 웬만한 어디 손이 닿는 부분들 대부분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도 알루미늄 베젤인가 이거 크롬인가 모르겠지만 다 마감이 돼 있어서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보통 이런 발판, 이런 발이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싹 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아, 이게 중요하죠.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거 오늘은 달리고 싶은 날 이거 있어야 돼요. 제가 외제차도 굉장히 많이 타보고 뭐 슈퍼카도 굉장히 많이 타봤지만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편행 기능은 국산차 못 따라와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 절대 못 따라와요.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얘도 그렇고 뭐 터치 패널, 얘도 지금 터치 패널이긴 한데 내비게이션,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편의 기능은 사실 국산차가 짱입니다. 이거는 뭐 편파적인 게 아니라 매번 탈 때마다 느껴요. 람보르기니 요번에 신형에 블루투스 오디오 하나 들어가서 블루투스 오디오도 아니야. 블루투스 오디오도 안 돼요. 블루투스 오디오가 아니라 그 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 안드로이드 오토. 글쎄 그거 하나 들어간 것만 해도 기겁했어요. 우와, 이거 신세계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6억짜리 차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옵션은 국산차, 그리고 특히 GV80 제니스 같은 브랜드가 정말 압도적이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손잡이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진짜 크롬이나 약간 이 무게감이 있어. 이런 버튼들 하나의 느낌 자체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괜히 비싼 차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진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거 묵직하고 다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해서 어쨌든 GV80 넘어가도록 하죠.
자, GB80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자, 사실 제가 정말 이 GB80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벤틀리랑 똑같아요. 실내가 정말 고급스럽다, 그리고 예쁘다 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핸들이에요. 예, 벤틀리에 들어갔던 투톤 핸들, 이거를 저는 옵션 300만원을 추가하면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비싼 300만원을 추가해서 넣은 이유도 벤틀리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고 싶고, 이 투톤 자체가 이 GB80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300만원 시그니처 패키지 2 옵션을 넣은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실 벤테이가가 훨씬 더 있어요. 이런 버튼들, 문을 열었을 때 이 손잡이 있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손잡이의 묵직함이나 버튼들을 눌렀을 때 그런 좀 더 뭔가 묵직함은 벤테이가 훨씬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훨씬 나고요. 실내 마감도 GB80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인정하지 않아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웬만한 부분, 발판 이런 하단 부분들 보면 다 가죽으로 쌓여져 있는데, 하지만 역시 비싼 차는 괜히 비싼 차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벤틀리는 이 하단부 이런 부분들도, 이 발판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우드라는 것 자체가, 우드로 지금 실내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클래식하면서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의 조화가 잘 된다면, 젊은 고급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벤테이가의 그런 고급스러움 좋지만, 사실 그 실내로 봤을 때 좀 더 뭔가 화려하면서도 이런 기능들이 많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은 GB80이 좀 더 화려하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게다가 신기술, 이런 뭐 3D 계기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은 확실히 GB80이 좀 더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내 공간은 벤테이가도 굉장히 넓지만, 실내 공간 얘가 좀 더 넓지 않아요? 좀 더 뭔가 여유로워요. 그 개가만감이 있죠. 네, 수납도 많고. 진짜 여유 공간은 벤테이가도 좀 있는 편이지만, 원래 제가 전장이 더 길어요. 근데 여유 공간은 사실 이 GB80이 좀 더 실내 여유 공간은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좀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인체공학적으로 막 물건을 뭐 채워가지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탔을 때 좀 더 개방감 있고 시원한 건 GB80이 좀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버튼 보다가 이거 보니까 확실히 얘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긴 하다. 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고, 그 벤틀리는 이거죠. 기아 노브, 이렇게 좀 기아 노브 버튼인데, GB80은 이런 다이얼 버튼으로 작동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으로 가자. 진짜 괜히 비싼 차는 진짜 괜히 비싼 차가 아니다. 저도 사실 벤테이가를 살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만큼 진짜 고급스럽고 넘사벽인데, 이 위에 천장까지도 지금 다 가죽이에요. 손잡이 있죠, 여기. 네. 이 부분도 그냥 싹 다 가죽으로 뒤덮였어요. 진짜 야, 보통 이런 B필러 부분에도 가죽 같은 거 잘 안 넣거든요. 이 밑에 발판도 마찬가지고 이 밑에까지도 다 가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진짜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좀 개방감이 있는 시원한 파노라마 썬루프는 있으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 탔을 때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시야적인 좀 개방감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뭔가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리 실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도. 근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좀 더 그런 시원한 느낌은 좀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터치 패널, 이런 버튼들 아까 말한 대로 하나 깎아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도 터치 공조기가 여기 달려 있고요. 이쪽에 이거 밥 먹는 테이블인가요? 그렇겠죠? 밥 먹는 테이블이 여기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 7인승도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하다 생각난 건데, 이거 뭔 것 같아요? 울컵? 벤틀리 마크 써져 있죠? 네. 잿더리예요. 고급차의 상징이었던 잿더리. 근데 보면 이걸 알루미늄을 통으로 깎아가지고, 그냥 뭐 무슨 플라스틱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실제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들어서 굉장히 묵직해요. 잿더리,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잿더리가 이 안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B80 뒤로 가죠. 사실 제가 GB80을 좀 칭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도 마감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얘가 8,800만원인데 1억이 넘어가는 독일 3사 차라든지 제가 실제로 타고 있는 S클래스 350 같은 경우도 1억 4천이 넘는데, 보통 이런 B필러 위에, 그리고 이런 천장 부분은 이런 가죽이나 뭐 스웨이드 제품이 아닌 패브릭 같은 좀 저렴한 재질을 많이 사용해요. 2억이 넘어가는 차가 아니면. 근데 GB80은
이런 위에 부분도 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우리가 지금 앞전에 벤틀리 3억짜리를 지금 타고 와서 그렇지 4천만원짜리 치고는 이 위에 마감, 이런 안 보이는 전체적인 마감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좀 답답해요. 진짜 항상 좀 요거가 없었으면 좀 더 시원한 느낌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얘기하던데 얘도 이 B필러 쪽에 공조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그죠. 이거 되게 세요. 우리 뒤에서 우리 애기들이 사실 많이 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또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B필러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얘는 이제 B필러에는 공조기가 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테이가는 공조기 하나만 있었는데 이 GB80은 충전 단자랑 4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해서 이 아웃도어 패키지, 여기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220V를 꽂아서 얘 사실 2열이랑 3열 뒤집어 놓고 여기다 입을 까면 차박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0V도 여기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한 뭐 내외관 비교했으니까 주행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디지털 계기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날로그 계기판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차는요, 오히려 디지털 계기판보다는 이런 클래식한 아날로그 계기판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벤테이가를 한번 타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 못 벗어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지금 에어서스로 되어 있고 차 그 내방향을 바퀴를 얘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정말 미친 승차감을 자랑한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아까 타이어 폭이 좀 넓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멈춰있는 상태에서 핸들 돌리니까 얘 좀 무겁네요. 핸들이 좀 무겁고 당연히 이중 접합율이고요. 주행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양판자를 타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운전을 했을 때 편안한 거는 당연한데 부드럽게 느껴지는 주행이 있어요. 근데 벤테이가 정말 부드럽게 주행이 된다. 보통 차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지나갔을 때 아니면 노면이 좀만 불규칙했을 때는 진짜 웬만한 차면 좀 더 부드럽게 다 지나갑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이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진짜 많이 물퉁물퉁한 곳을 지나가도 혹은 방지턱을 지나가도 승차감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정말 굉장히 많이 편안하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지 않아요? 이거 부드럽게 그냥 싹 치고 나갔는데. 그쵸. 얘 그리고 12기통이잖아요. W12기통이다 보니까 그 움직임 자체, 파워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히 12기통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부드럽고 편한 차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달렸을 때도 12기통의 막강한 힘이 이 차를 치고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간단한 시승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GB80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GB80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리가 GB80 시승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잖아요. 많이 근데 했죠. 내가 사실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는 오래 타면 탈수록 그 차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이거 좀 탔다고 뭐 야 서스펜션이 뭐 어떻고 이거 물론 느낄 수도 있지만 뭐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진짜 오래 타면은 정말 그런 안 보였던 그런 장단점들이 나오거든요. GB80이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진짜 편해요. 진짜 항상 이야기하지만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이 차는 정말 편안하게 타는 차가 맞다고 사실 이야기해요. 물론 스포티한 주행은 뭐 이런 과격한 뭐 이런 뭐 서킷 주행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얘를 그냥 정속했을 때 가속력은 훌륭해요. 직렬 6기통인데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가속 느껴지죠? 이런 가속의 힘은 정말 부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혹은 고속도로 달렸을 때 힘이 딸려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받기 힘듭니다. 솔직히 한 번도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이 없어요. GB80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승차감 진짜 너무 편하다고. 승차감 편하고 그 다음에 노면이 요철 이런 곳 있잖아. 이런 곳을 지나가도 요철 지나간지 몰라. 이거 그냥 일반 도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노면의 그런 충격을 많이 흡수하고 차체 자체를 흔들림을 많이 잡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승차감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에어서스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에어서스랑 비슷하게 이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노면이나 좀 이렇게 불규칙한 곳, 조금만 불규칙한 곳이나 이런 평평한 곳을 지나갔을 때는 진짜 에어서스를 장착한 차라고 오해가 들 만큼 정말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보여줘요. 하지만 노면이 좀 안 좋은 곳, 방지턱 같은 데를 지나갔을 때는 에어서스보다는 좀 더 딱딱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느낌 자체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 GB80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럭셔리하고 부드럽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벤테이가랑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벤테이가가 좀 더 조용하고 좀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사실 생각은 들고요. 사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GB80 역시도 정말 믿기지,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전 솔직히 진짜로 못지않게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거를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요. 단순히 조금 벤틀리보다는 조금 더 소음이 들어오고 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벤틀리에 못 미치지만 초반 세팅이나 중반까지는 이 직렬 6기통도 정말 답답하지 않는, 제가 운전해도 저속에서는 진짜 답답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 그만큼 저속에서의 가속력은 답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내려가서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비교했던 GB80과 벤테이가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차 바로 GB80과 벤테이가의 세기의 대결이야. 근데 솔직히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점의 포인트도 그래요. X5랑 뭐 GB80이랑 비교했는 것처럼 뭐가 좋고 뭐가 좋다가 아니에요.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X5도 마찬가지고 벤테이가 GB80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짜 럭셔리의 끝판이에요. 정말 나는 고급스럽고 정말 럭셔리한 저 SUV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솔직히 45,000 싼 금액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 아무나 못 사는 차입니다. GB80 마찬가지예요.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SUV지만 좀 더 가족적이고,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국산 차가 예전에는 뭐 그냥 싸고 뭐 가성비 좋은 뭐 이런 개념이지만 GB80은 정말 럭셔리하고 정말 편하고 그리고 진짜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X5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X5를 안 사고 이 GB80을 탔냐면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X5보다 한 2천만원이 싸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구매 니즈와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예요. 정말 럭셔리하게 탈 수가 있고요. 정말 실내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역시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7인승이라 실내 우리 애기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까지도 저는 만족을 했기 때문에 사실 GB80을 산 거지 뭐 가성비가 좋아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요? 벤테이가 그리고 제테이가라고 불리는 우리 GB80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 정말 제네시스가 이런 3대 명차인 벤틀리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따라왔구나. 국산차, 우리 국산차의 가장 비싼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SUV도 3대 명차 비교했을 때도 많이 좀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사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편파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차는 제 차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바. 이제 진짜 봄인가봐요. 이런 클래식의 대명사, 약간 좀 중후한 멋을 가지고 있는 뒤에 되게 시선강탈 지금 막 이주하고 있어. 아 보여줘.